예, 사면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좀 심하죠? 왜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얘네들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운 거예요. 윤 기록 삭제, 대통령 기록관 조치에 난리난 현재 상황.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 기록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록이 사라져 화제입니다. 보셨죠? 대통령 기록관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삭제해버립니다. 아니, 막말로 지금 다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미 권력을 뺏긴 이빨 빠진 호랑이일 수도 있어. 근데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이미 구속했어. 무기징역까지 때려버렸어. 사법부까지 먹어버렸어. 그런데 대통령 기록관까지 삭제해. 이거는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과 거리를 두려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통화하신 분이 그런 말 했었죠. 마치 팬심으로, 정치를 팬심으로 바라본다고, 무슨 연예인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본다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소식을 보고도 우리가 팬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까? 아니, 막말로 윤석열 대통령님 7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신데 우리가 어떤 팬심을 갖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분이 답이기 때문에 윤어게인을 외치는 겁니다. 그분 말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는데? 자기 몸 바쳐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누구 있는데? 한 명이라도 대봐요. 아, 66세세요? 70세가 아니라? 죄송해요. 한 명이라도 대봐. 지금 위협받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거든요? 위협받고 있는 사람 말고 실제 처벌받은 사람. 저 기득권 카르텔한테 처벌받은 사람 누구 있어? 처벌받는데도 싸운 사람 누구 있어? 없죠? 그래서 윤어게인입니다. 자, 롯데리나님이 지금 통화 요청방에서 답답하다라고 하시네요. 왜 이렇게 윤석열을 찬양하는지 모르겠다고. 예, 한번 통화 한번 해보실래요? 뭐 저도 이제 어제 조금 각성을 해가지고 싸우지는 않으려고 할 텐데 어디 한번 얘기 한번 들려주실래요? 20 minutes later.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우파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안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사법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박근혜 정부 이제 탄핵될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어그로를 엄청 끌었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그리고 그 특검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할 적에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판결 보면은 대부분 간신법으로 판결 난 거 아시나요? 알고 있죠. 그거 누가 이끌어낸지 혹시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님이라면서요? 네, 거의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그 당시에 그랬었어요. 그 사법부 그때 다 망가뜨려 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었을 때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혹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당시에 그 많은 네. 수사와 그 증거들을 수집한 네.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네. 증거 수집은 어차피 안민석도 보세요. 안민석 그 뭐 최순실 300조 그 정유라가 뭐 얘기하잖아요. 그 찾아주면은 재산 절반 준다고 네.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걸 다 인용했잖아요. 사법부에서 증거가 없죠. 그 관심법이에요. 전부 다 그때 판사든 특검이든 뭐 검사든 전부 다 관심법으로 모든 거를 증거로 내밀었고 네. 판결도 관심법으로 판결했잖아요. 네. 그 가정들을 다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누군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 저는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설사 네. 거기서 진두지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않았다라고 네. 해도 그거에 대한 책임은 사실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네.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너무 간신법으로 통과되고 네. 모든 법들이 다 인용이 되고 지금 그게 지금 그대로 와가지고 자업자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관시법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는 사실 판사들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한번 보세요. 판사들의 업무는 맞아요, 사실은. 근데 판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전에. 아니, 맞죠. 그게 검사들이 하는 일이니까. 검사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죠. 네. 검찰총장까지 하셨죠? 검찰총장까지 하셨죠. 네. 법무부 장관은 그러니까-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법무부 장관은 다른 사람이었구나. 그때 검찰총장 하시면서 그런 진두지휘 하면서 검찰들이 보고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수사하고 제가 이런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네. 대통령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설사 어떠한 뭐 입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지 못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막지 못했으면 막지 못한 대로 책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박근혜 대통령님이랑 잘 뭐 화해하신 걸로도 알고 있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 그때 네. 당시에는 그랬다라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신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욕할 부분이 딱 하나 의사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의사 부분마저도 필요하다라는 정황이 나온 이상 그거 그것도 역시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거든요. 네. 좀 고성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는 병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군단이 있는데 보면은 근데 그 제가 군단이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원래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말 끊는 거 왜 이렇게 네. 잘하십니까? 그런 걸 지금 그 의사 얘기 나와서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의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번 얘기하고 나면은 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의사 일단 증언에 얘기하세요. 대해서. 예. 강원도 거기에 사시는데요. 예, 근데 사는데 여기는 보면은 의료 혜택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의사 증언의 주된 목적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의사 증언이요? 증원? 네, 네, 네. 주된 목적은 뭐 향후 미래를 위해서죠. 미래 인구 비율에 따라서. 그거 말고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게 뭔지 혹시 아시냐고요? 제가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통령 청와대에서 만든 영상으로 봤는데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네, 그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이 나시냐고요?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한 것, 네. 그러니까 그 사실상 그때 네네. 당시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거 뭐라 그래야 돼? 그 소아라던가 이 응급 환자들에 관해서 네. 지금 치료해 주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상 뭐 소아 그- 어쩌겠죠. 막 그러니까 응급 환자들에 대해서 네네. 지금 의사들이 없다. 예, 그래서 낙수 효과로 그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그 취지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낙수 효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이 이제 늘어나면은 네. 그렇게 그 빈기 그 과에 의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를 증원을 시키면은 원래 이런 소아 이쪽은 애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서 이제 돈벌이가 안 되지만 의사를 네. 많이 증원을 시키면은 그쪽으로도 사람이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네네. 근데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 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파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일단 그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돈 잘 버는 과로 가고 싶지. 맨날 소송당하고 재판 끌려다니고 이럴 만한 과에 가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버는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또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법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의사 증언이 목적이 아니라 네. 의사들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사람인지라 로봇가 아니잖아요. 신도 네. 아니고 제 가족이 만약에 의사가 실수해서 뭐 좀 잘못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는 소송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병원을 상대로만 소송을 해야지 의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지금 할 말 있었는데 근데 지금 그런 말을 길게 하시는 바람에 제가 또 까먹었네. 네. 네,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런 법들을 먼저 바꾸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의사들의 처우를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처우를 바꾸고 난 다음에 의사들이 잘 지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의사들 보러 이제 비인기과들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되니 의사 증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을 거예요. 근데 법은 그대로 놔두고 그 소송 당할 거면 니들이 알아서 그냥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방치한 상태로 그냥 의사 증언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리고 지방에 살다 보면은 말씀하세요. 네,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좀 말 좀 네. 하겠습니다. 혹시 의사협회랑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은 알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네, 알고 있어요. 예, 알고 네.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적인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할 거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그거를 논의하려면은 의사 증언부터 얘기할 게 아니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대화를 할 적에도 제가 천리버님한테 뭐 했어요? 카톡으로 먼저 이런 얘기를 해놓고
천리버님이 저한테 이제 통화 좀 하자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대화가 진행됐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의사협회랑 얘기를 할 거였으면은 일단 먼저 방송에 지르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협회랑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송에 이 내용이 나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법 제정되는데 혹시 얼마나 걸립니까? 오래 걸리죠. 뭐 얼마나 걸리는데요? 일단은 입법부에서 통과가 돼야 되니까 네. 그거 통과하는 데만 해도 몇 년씩 걸리겠죠. 왜 몇 년이죠? 지금 애들 하는 거 꼬라지 보니까 작년에 낸 법 네. 지금 올해 다 시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법은 빨리빨리 되지만 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법을 내놨으면 또 몇 년이 걸렸었을지도 모르는 얘기죠, 이거는. 좋아요. 그러면 한 최장 한 3년에서 4년 정도 잡으면은 한 그 정도면은 법이 제정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요, 더 걸릴 수도 있죠, 사실은.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법 제정되는 꼬라지 보니까 저기 입법하는 인간들끼리 마음에 들면은 뭐 완전히 빠르게 지금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고 있는데 뭐 3, 4년보다 더 걸리는 거면 그건 아예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 법안들 되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대신 민주당 지금처럼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바뀐 정권이 입맛에 맞으면은 또 천리버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했던 것들을 올해 바로 시행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못하러 3, 4년 잡았으면 된 거지.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정부였고 탄핵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통과된다라는 법이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법이 통과 안 됐으니까 의사증언도 하면 안 되는 거였네요. 저는 통화자 말씀대로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절차들을 좀 해놓고 일단 그런 거 화두를 던져놓고 의사증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은 의사증언이 좀 더 국민들한테 좀 와닿지 않았을까? 아니, 물론 생각이 물론 네. 진 선생님 말대로 많은 부분이 저도 윤석열 대통령님이 뭐 우리 마음에 다 맞게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T적 마인드라서 저는 쌉 이해가 가는데 이제 좀 네.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뭐 의사들은 어떻고 뭐 어떻고 이렇게 생각을 막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 놓고 의사증언을 해야 됐었다. 그것도 안 해놓고 의사증언부터 하니까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화두를 일단 던져놓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의사들이 고충이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위급 환자들에 대해서는 좀 치료할 의사가 필요하니 우리 증언을 좀 하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 그 법을 제정하자는 게 아니라 화두는 일단 너희들 고충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은 현실은 이러하니 이렇게 좀 해보자. 네. 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네. 공감을 못 산 거는 인정. 공감을 못 샀으니까 그때 우파들도 많이 욕을 했었을 테니까. 근데 네. 공감이 먼저입니까? 지금 눈앞에 벌어진 현실이 중요합니까? 그것마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 현장에서 일하는 게 의사들이잖아요. 네. 그 의사들의 현실을 녹록치가 않은 상황인데 의사 증언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의사 증언한다고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빵 하고 늘어나나요? 그럼 선생님은 지금 어디 편에 쓰고 싶은 거예요? 의사들이 모자라서 피해보고 있는 국민들의 편에 쓰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의사들의 편에 쓰고 싶은 거예요? 모자라다고 왜 단정 짓는 거죠? 저는 궁금해요. 왜냐면은 네. 저는 이제 고성에서 살고 있지만은 네. 속초로 나가면은 그래도 네. 한두 시간이면은 네. 뭐 길면은 환절기 때 길면 한두 시간이면은 진료를 받아요. 네. 근데 일본이라던가 저희 외할머니가 일본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네네.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은 네. 진료 한번 받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말씀이랑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의사 증언을 시키려고 했다라는 것도 지금 패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하려면은 네. 저도 알아요. 이 비인기 과들은 성형외과나 네. 치과나 이런 데는 의사들이 또 넘쳐나요. 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피부과 이쪽은 알고 넘쳐나죠. 네. 엄청나죠. 네. 근데 그 소아자과. 사람들은
왜 응급의학과나 중증외상센터 이런 데는 왜 안 가려고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왜 안 가고 전부 다 돈 잘 버는 곳만 갈까요? 아니, 그것도 문제 있는 거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의사를 증원해야 되는 현실이 맞냐, 틀리냐. 일단 그것부터 일단 정하고, 그죠? 네. 네, 의사를 근데 증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안 해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저는 의사 증언보다는 의사들이 남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기과는 그 사람들이 중증외상과 의학과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다면은 의사를 증언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길을 열어주려는데 또 입법을 하든, 뭐 정부에서 그거를 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화두를 일단 던져놨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자, 그러니까. 화두를 던져요.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뭘 네. 원하냐? 그래서 원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바꿔야겠네? 말씀하신 대로 입법을 하든, 뭐를 하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자, 취해야죠. 입법을 합니다. 근데 입법을 했는데 아까 네. 선생님은 아까 저는 한 3, 4년 정도면 되겠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모자르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입법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네, 어려울 그죠. 수도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어려울 수도 했었어요.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한 3, 4년 잡자고요. 3, 4년 후에 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의사들이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네? 근데 막상 그때 가가지고 의사들이 막상 가는 비율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자, 그러면 근데 계속 여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의사 증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동안 네. 우리가 지나간 시간은 3, 4년이 지나버렸어요. 그죠? 자, 3, 네. 4년 후에 이제 증원하자라고 해서 만들려고 증원을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내년부터 막 2,000명씩 막 의사들이 늘어납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때 네. 못했잖아요. 네. 증언을 못했잖아요. 네네. 그 몇 년 지났나요? 잠깐. 또 여기서 또 새로운 주제 또 갖고 오지 마시고, 일단 제 질문에 대답을 먼저 하세요. 그렇게 3, 4년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의사 네. 한 명을 배출하는데 못해도 7년이 걸립니다. 못해도. 맞아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인구 추계로 봤을 때 네. 지금 의사들이 당장 필요한 시점이 앞으로 그 정도 남았어요. 아, 십몇 년 그러니까 제가 남았다고요. 답답한 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의사들이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의사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비인기 과로 네. 갈 확률은 몇 %나 되냐고요.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왜 지금의 정부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던지고 입법하고 그 다음에 의사 증원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지금도 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지금도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게. 근데 지금은 의사들 파업 안 하잖아요. 저도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의사들이 파업 안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해서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대로 정책이 유지가 돼가지고 의사들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비인기과에 의사들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은. 네, 맞잖아요. 근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답답한 거고, 지금 정부도 답답한 거고, 자. 문재인 정부도 답답한 거예요.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 때의 그때 행보와 지금의 행보는 사실 다를 거는 의사 증원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나오는 반응이 달라요. 그걸 봤을 네. 때 의사들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정부들도 알고 네. 있었던 사실인 겁니다. 지금 당장 네, 증원을 맞아요.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인 생각이 있죠. 잠깐. 증언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그거는 저는 한쪽만 보는 것 같고요. 그쪽에서도 뭔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반대하고 싶은 입장을 내세우고 싶지만, 현 정부 한번 하는 행동 보세요. 반대하는 의견 내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현 정부가? 현 대통령이? 좀 그래가지고 그걸 납득하는 거라고요? 근데 혹시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 돌아가는 꼬라지 한번 보시잖아요. 네, 완전 사회주의 국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찍소리도 못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아니, 할 수 할 수 있는 있죠. 거잖아요.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에 네,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게 찍소리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사실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항의를 안 하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번외로 잠깐 다른 거를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네네. 이 정도 경제가 이제 지금 제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회사에서 퇴직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네. 윤석열 정부에서 되면은
뭘 했었었냐면은 몸에 기름 붓고 투신하고 혹시 그 뉴스 보셨나요 그때? 윤석열 옆에서 이제 대통령님이 노조- 잡혀가셔가지고 몸에 분신해서 돌아가신 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노조들이요. 노조들이 뭐 했나 보구나. 자살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걸 대서특별히 하지만 지금 현재 보세요. 노조들이 지금 뭘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방송에도 나오지도 않아. 근데 의사협회들도 지금 보세요.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확률이 더 크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현업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쪽 현업은 아닌데 너무 한쪽으로만 의사들은 지금 얘네들이 민주당이 얘기하니까 다 옳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찍소리를 해봤자 묻히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매장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말을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얘네들이 그렇다고 찬성한다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무 대답을 안 하잖아요. 아니, 자, 그러면은 찬성 반대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네. 말대로 그렇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네. 선생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을 욕하는 이유를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윤석열 네. 대통령을 욕할 게 아니고 그냥 정치인들 다 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 자체를 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본인이 네. 지금 판결받고 이러는 것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뿌린 대로 거두다 보니까 이게 제가 뿌린데- 봤었을 때 아니, 좀 봐보세요. 아니, 선생님. 네. 지금 필요한 정책을 했어요. 필요한 거는 선생님만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의 인구 추계로만 봤을 때에도, 그거 하나만 봤을 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훨씬 더 많아질 확률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저출산 시대잖아요. 그거를 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완전 자, 그러니까 완전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완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제 말 좀 끊지 마시고, 알겠어요. 네. 완전 부정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일부는 납득하는데 방식이 잘못됐다. 근데 방식을 잘못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는 거다.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 정부가 하는 거는 방식이 올바른 겁니까? 아니 완전 잘못됐죠. 완전 잘못됐죠.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만 욕할 게 아니라 이쪽도 욕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그죠? 네. 그죠? 저는 양쪽 다 욕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예. 양쪽도 욕하는 네. 거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칭찬을 하고 지지를 하고 있을 뿐인데, 선생님이 거기다 대고 지금 정부가 하는 행태랑 똑같은 짓거리를 했다라는 이유로 욕하는 게, 저는 그것부터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을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하냐고요. 제가 네. 우파 정부들 보면은 네. 우리가 해외에 나갔었을 때 정상회담들 하잖아요. 네. 그럼 우파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은 그 부시 대통령이랑 단둘이 골프도 치고요. 네. 맞죠? 네. 프리토킹이 가능한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도 프리토킹 가능해서 정상회담 둘이서 할 때도 있었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프리토킹으로 서로 얘기들 정상회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좌파 대통령이 되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뭐 이런 국제기구 이런 데 나가면 다들 그냥 허수아비 돼 있어요. 맞죠? 네. 가만히 서 있는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런 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래 요런 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랑 친해지고 또 서로 정상들끼리 프리토킹도 가능하고 서로 잘 지낸다는 거 그거 오케이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만 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칭찬하는 게 그게 아닌데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좀 더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첫 번째, 경제적으로 좀 더 첫 번째, 안보관. 음. 안보관 확실하죠. 우리나라 주적 네. 북한 맞습니다. 근데 네, 맞아요. 맞아요. 주적 북한이란 거를 정치권에 있는 빨갱이 놈들이 뭐라고 짓거리든 꿋꿋하게 그거 굽히지 않고 외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그거를 토대로 맞아.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요. 그거를 토대로 그대로 이행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두 번째. 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무슨 뭐 지금 달러 환율이 엄청 올라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라는 아주 큰 걸림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대 네. 최대 수출을 찍었던 거, 네. 그죠? 그리고 역대 우파 대통령 다 했습니다. 그거는. 네, 뭐 그렇다라고 칩시다. 근데 왜냐하면 네. 저는 여기서 지금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네. 그 어느 때보다 심했어요. 탄핵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탄핵시켰는지. 그 상황에도 이루어낸 게 난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거를 보시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왜 자꾸 그 얘기를 저 박근혜 대통령 싫어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거를 다 잡아넣었던 게 그때 당시에 아니 사실 잠깐 왜 또 그 얘기를 왜 또 꺼내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님을 내가 왜 지지한지를 얘기하라며. 그래 근데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할게요. 그러면 제 생각을 다 듣고 나서 말씀을 하세요. 아까부터 말 존나 끊으시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진짜 말 그만 좀 끊으세요 제발 진짜.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발목을 온갖 바짓가랑이 다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기록을 찍은 거 역대 대통령들 다 찍었다고 하는데 상황이 달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 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네. 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엄령도 네. 사실 본인한테 그렇게 여파가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정치권들이 다 먹혀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소규모의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무엇보다 부정선거라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큰 오류를 잡으려고 하신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거 그겁니다. 한 네 가지면 전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해. 그럼 저 얘기해도 돼요? 네. 일단 부정선거는 사실상 저 역시도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 시점은 그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가 아니라 알아요. 언제 제가 생각하는 시점이랑 같은지 한번 김대중 그 전. 저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시점은 언제였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였어요. 네. 이해창 그 후보가 아니요. 그냥 투표에서는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고 있었었는데 저는 이상했던 거예요. 그때 부재자 투표에서 뒤집혔어요. 목적으로 가시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부정 투표는 예전부터 있었었고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었었고 네. 박근혜랑 문재인이랑 붙었었을 적에도 솔직히 문재인이 거의 그 몇 퍼센트 차이 안 나게 졌잖아요. 네. 그때도 좀 의아했었었고요. 네.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 뒤로도 계속 지방선거 뭐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보면은 아니 이상하다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네.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를 수면 위로 꺼냈다라는 거는 네. 그건 되게 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근데 그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는 네. 역대 대통령들도 다 했었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 보수 정권 대통령들이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그 이명박 대통령 때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큰 난제가 있었었는데 그 제일 첫 번째로 탈출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만 봐더라도 일단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정권만한 그 대통령들이 보수 정권에서 배출한 대통령들이 제일 잘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한 근데 1위 하겠다. 그래, 오케이. 1위는 부정선거 그 부분에서는 1위 하셨다라고 하고 대통령들 중에서 네. 왜냐 유일하게 건드리셨으니까. 그죠? 네, 그건 그거 1위. 나머지는 네. 그래 경제는 2위. 이명박이 더 위다. 오케이? 2위. 그 다음은요? 네. 안보는요? 안보는 박근혜 대통령도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버지의 네. 무슨 정당 해산 시킨 데가 어디죠? 그때? 아무튼 알고 계시죠? 네, 어쨌든 예, 얘기해 보세요. 왜 정당 해산 시켰는지도 알고 계시죠? 간첩 그것 때문에. 네, 맞아요. 네. 통진당. 네, 통진당 맞아요. 저는 안보 부분에서는 오히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 그 행사 한번 나간 것 때문에 네. 욕 먹고 있는데 그거 빼고 안보로만 따진다고 한다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도 못지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인정. 그러면은 선생님 말대로 경제 1위 이명박, 안보 네. 1위 박근혜, 네. 우리나라 부정에 대한 1위 윤석열 대통령. 각 1위네요? 그거는 일단 부정선거도 사실은 저는 믿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부정선거라는 거 그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 헛소리 하지 선생님 말이 너무 길어서. 근데 일단 그거는 해결한 다음에 1위라고 얘기하자고요. 아니, 건드린 것 자체가 1위라면서요, 아까. 건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건드린 걸로만 따지면은 저는 1위. 그거는 이제 그죠? 오케이, 그거는. 1위. 네, 건드린 거는 해결한 거는 아니지만은 건드린 거는 맞아요. 건드리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렸으니까. 해결은 선생님 오세요. 지금 사법부고 뭐고 다 먹혀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죽어도 해결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거를?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 해결법도 안 보이는 거를 건드리신 분이, 그것도 내 몸을 바쳐가지고 건드리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님이라서 저는 왜냐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전자의 대통령들 얘기했었을 적에는 네. 결과치가 다 나온 얘기예요. 그 당시에. 맞죠? 네. 결과치가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네. 근데 이게 결과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거에서 퀘스천이 된 거예요.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답이 딱 나왔으면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일인 거예요.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안보든 뭐든 경제든 뭐든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원탑이에요. 아, 윤석열 결과치가 대통령. 안 나와서 그렇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결과치를 못 낼 거면 건드리지도 말았어야 되는 거다? 그거는 아니죠. 아까 제가 의사 증언할 적에도 화두는 던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네. 화두는 예. 맞네.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화두 던지기였네. 그때 의사 네. 증언할 네. 때에도. 맞아요. 지금도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화두 던졌네. 그러니까 화두 던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결과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로 던졌잖아요. 최초로 대통령 입장으로서. 그죠? 그러면 난 됐어요. 그럼 됐어요. 사실은 나머지는 부정선거를 이제부터는 국민과 지금 썩어 있는 정치권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싸움인 거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 말대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했던 거였으면 오히려 저는 더 왜 이걸 진작에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님 오히려 더 칭찬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방법조차가 없는데 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하더라도 감수하고 밝힌 게 대단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해결까지 갔었으면은 사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전 그 보수 대통령들의 탄압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거 정도 이 정도 큰 거를 해결을 했었으면은 역대 우파 대통령들 탄압한 거에 대해서 이럴 수 있어.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대한민국 온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전 대통령들에 대해서 탄압한 거 오케이. 근데 지금 이렇게 판결문 나오고 이러는 것들이 보면은 윤석열 그 법무부 장관 할 적에 그때 나왔던 판결문들이랑 너무 닮아 있으니까 아 이것도 해결 안 되고 저것도 해결 안 되고 오히려 난제만 산더미처럼 남겨놓고서는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건 안타까운 거죠.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건 욕먹을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거지. 안타까운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만 생각하면 안타깝고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욕을 할 수가 그래서- 없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우파의 그 기본이 뭐냐면 사람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추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사람을 추정을 안 했었거든요. 우파는 좌파가 사람에 대해서 추정하고 지금 좌파들 보면은 거의 저거잖아요. 사이비 종교 같이 누가 대통령이 딱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은 무조건 악법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추정하고 사람을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그전에 우파는 사람을 추정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만 유독 선생님, 막 전부 선생님. 이렇게 돼 윤석이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우파 이념이 맞나? 그전에 선생님. 내가 알고 있던 우파 이념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혹시- 왜 이렇게 사람을 살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혹시 알츠하이머십니까? 왜요? 지금 방금 선생님 입으로 안타깝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 윤석열, 알츠하이머까지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데,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전이랑 지금이랑 뭔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 그걸 얘기해주고 아니, 얘기를 그건 하고 인정합니다. 특히나 장동혁 대표 네. 보면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님은 안타까운 마음이 커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마음. 그런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잖아요. 그런 지금 66세의 나이로. 그리고 그때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임기 얌전히 끝내고 아니면 막말로 민주당이랑 이 카르텔 애들한테 그냥 손잡고 그래, 가만히 있을게. 대통령 거부권도 안 할게.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셔도 됐을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아마 그거는 이런 사단 안 났을걸요?
네, 그죠? 그렇죠. 그건 인정. 근데 뭐 탄핵을 장관들 탄핵 당하든 말든 그래. 내 대통령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그래. 했었으면 부정선거도 안 맞아요. 건드리면 그만이었어요. 맞아요. 막 그건 인정. 근데 그거를 굳이 건드리고 굳이 개헌까지 터뜨려서 본인이 지금 그 화살을 다 받고 계신 분한테 그 사람이 왜 그런 마음으로 했을지를 우리가 생각도 안 해본다면 그게 사람 새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두를 던진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거 근데 하나면 이제-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요, 정치인들 중에서 그렇게 자기 몸 희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왜 이것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게 또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우리가 사이비 종교처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에서 네. 우리가 윤어게인을 외친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전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네. 그렇다면은 인정입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토달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예요. 뭐 다시 대부분이 그래요. 대통령을 만들겠다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요,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요. 왜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아니, 자기 몸 희생하는 정치인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자기 정치 생명이랑,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네. 그거 보면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전 대통령들이 더 또 잘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유,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좀 약간 날카로웠던 이유는 제가 어제 막 정신 나간 놈이랑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날카로워져 있었으니까, 좀 양해 좀 어제 부탁드릴게요. 바빠가지고 못 들었는데 네. 좀 다시 챙겨 들어볼게요. 어저께 네. 거. 맞습니다. 너무 어수선한데 그 우파들끼리 뭉쳐야 되는데 뭉치지도 못하고 천리버님이랑 저랑 소소한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도 네. 하나로 뭉쳐야 될 거는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파를 떠난다 이거는 아니에요. 표를 던진다면 무조건 우파지만은 그래도 저는 제 생각은 이렇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20 minutes later. 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롯데리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미 그 의료개혁 할 때 선거 전에 이미 화두를 던지셨잖아요.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총선이 있으면은 오. 총선 몇 달 전에 이제 한 2달, 3달 전에 화두를 던지고 이제 선거 모드로 돌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화두를 던질 때도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타이밍에 화두를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이제 선거 기간을 타이밍으로 보신 거고 이제 그때 이제 한동훈이 대통령을 이제 서포트하면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때 한동훈이 대통령하고 반대 의견을 내면서 그때 이제 무너졌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의대 증원에 그때 화두를 던졌는데 네. 한가발 이제 한동훈인지 걔가 갱생이 내가지고 이제 그게 그쵸. 무마됐다. 아, 근데 이제 왜냐면 그 당시에는 민주당도 그거 의대 증원 찬성했거든요. 아, 국민 여론도 의대 증원을 찬성한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아, 그러면 개혁을 할 때 모든 정치권들이 달려들어서 아, 힘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 지지층이 많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의사층이 떨어져 나가는 게 한동훈이 두려웠던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한동훈이 거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딱 선을 긋는 데서 거기서 이제 패착이 났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정확하다 보거든요. 그리고 또 네, 이게 이제 우파는 무지성 지지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사람을 추종하지 않는다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좌파들한테 이제 그런 거를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은 네. 지금 젊은 층하고 좀 생각이 좀 사고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젊은 층은 좀 무지성 지지 강도가 좀 강한 것 같고 그래요? 예, 제가 볼 때 왜냐면 윤어게인도 그 지지 강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하죠. 기성세대들은 이제 좀 그런 게 약한 것 같아서 예, 그분들이 좀 시대가 이렇게 변해오는 거를 조금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다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20 minutes later. 여보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저 아까 네. 그 의사 개혁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게 가셔가지고 아, 그래요? 왜냐면 의사 수가 많아지면은 네. 그분이 약간 어떤 얘기했냐면 네, 의사 수가 많아지더라도 네, 그게 필수 의료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사 수가 많아지면은 네, 당연히 의사들은 돈 많이 버는 학과로 갈 겁니다. 예를 들면 피부과라든지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피부과가 점점 포화 상태가 되면은 네. 그 피부과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예를 들면 맞아. 어? 옆집 피부과는 10만 원인데 여기 피부과 5만 원인데 여기 가야지. 그래서 지들끼리 막 경쟁하면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게 싸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피부과를 하지 말고 그냥 이거나 할까? 뭐 저거나 할까? 전문의나 할까?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지? 까먹었네. 맞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를 늘리기 전에 네. 그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라고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그 네. 의사를 늘리기 전에 좀 약간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좀 줄여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린 기사를 읽어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 이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오! 헐랭 화면으로 저는- 띄워드릴게요. 의학뉴스 2024년 2월 1일 윤 대통령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1일 의료개혁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4대 정책 패키지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야, 윤어게인.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윤어게인. 저는- 진짜.